자, 2교시 진행해요. 자, 우리 107쪽을 봐요. 107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폐율 및 용적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건폐율 동그라미 1번에 건폐율 이렇게 나와요? 네. 그 부분에 네모 한번 딱 엮어보고 동그라미 2번에 용적률 네모 딱 엮고. 자, 우리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말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용 자체가 건축법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구단위 계획의 건축 파트하고 요 건폐율 용적률이 여기 이제 건축법에 있다가 우리 도시계획법과 요게 이제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 요게 이제 통폐합돼서 2003년도에 정식으로 이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건축법에 있었던 파트가 일부가 이렇게 내려왔다 국토계획 법률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 내용을 보면 그 공식이 나오죠. 산출 공식에서 나와요.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건폐율이라 하면 이 말 나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비출 한번 딱 그어놓고. 자, 용적률도 한번 보세요. 용적률은 연면적을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죠. 자, 용적률이라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내용 나와요. 일단 이 계산 문제가 여기에서 국토계획법률에서 나와주기 때문에 올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만 구체적인 문제풀이는 이 순환에서 들어갈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어떤 의미인가 이걸 갖다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나 정신 집중해야지. 나 정신 집중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우리 건폐율이 있어요. 이 건폐율이 있고 이게 이제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의 공식이 건폐율은 기역으로 시작하니까 말이죠. 건대예요. 건대. 이거 유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이응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연대입니다. 연대. 자, 건대 연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일단 따르세요. 건대 연대. 건대 연대. 건폐율 건대. 용적률 연대. 건대 연대. 이게 되는 이 대지 면적 분의 이 건축 면적이에요. 건축 면적입니다. 이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여기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 비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율을 뜻하기 때문에 반드시 퍼센트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100%.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버리면 말이죠. 소수점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수점의 형태를 백분율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백분율을 뜻하는 말이야. 이 곱하기 100이 없으면 뭐가 돼? 건폐. 이거 상당한 개인데. 엄청난 개고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연면적.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건축면도 뭔 말인지 모르고 연면적도 뭔 말인지 모르고 일단 저하고 일단 따라서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용적률 비율을 얘기하니까 백분율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곱하기 100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일단은 따라서 합니다. 건폐율 건대, 용적률 연대, 건대 연대. 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이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건대 연대 해가지고 이게 공식으로 이렇게 나와주면 바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다음 건폐율과 용적률의 정의로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든지 이렇게 나와줬을 때 문장으로 서술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문장으로 서술됐을 때 OX 같이 합니다. 문장으로 서술됐을 때 OX 같이 해요. 저거 같이. 자, 건폐율이라 하면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OX. X. 잘하고 있어요. 자, 건폐율이라면 건축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OX. O. 좋습니다. 건폐율이라 하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OX. O. 자, 건폐율이라 하면 대지 면적의 건축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OX. 그렇지. 뭔 말했냐고?
뭔 말했냐고? 다시 봐요. 다시 봐요. 용적률이라 하면 대지면적의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X. 용적률이라 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O. 용적률이라 하면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O. 용적률이라 하면 연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X. 뭘 했냐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8에 대한 3의 비가 뭐야 하면 8분의 3 바로 나와요. 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 분모는 말이죠. 기준이 돼야 되니까 대안이라는 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요건 분자는 말이죠. 의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곱셈이라는 것 자체는 곱하기 의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100%라는 말은 이 분자 쪽으로 가야지 분모 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틀려요. 내용 아시겠어요? 네.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이 건축물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면은 이게 절반 50%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자, 그래서 의라는 말은 곱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모에 대안이 붙고 분자에 의를 붙이면 돼요. 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면 의는 의 위에 있는 거야. 의 위에 있는 거야. 대안은 대안은 이 두 글자니까 무거우니까 가라앉았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잘 봅니다. 의만 여기에 분자에 붙게 되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안은 분모에 붙으면 무조건 맞아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건폐를 하면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맞아요. 근데 이걸 의를 여기 붙여버리면 틀려요. 대지면적의 건축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X 이렇게 돼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의가 나. 자, 이거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요 용적률을 하면, 자, 문장으로 서술해요. 시작. 요거부터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시작. 용적률을 하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거부터 들어갈 거예요. 시작. 용적률이라 하면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끝.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볼 거예요. 간단하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보고 조금만 이해할 거예요. 문제 풀이는 이 순환에서 들어갈 겁니다. 잘 봐요. 건폐율이 정의가 뭐냐면 대지면적이 기준이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건축면적이라 그래. 이게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전체를 100으로 잡고 몇 프로까지 차지하고 있느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100분율로 나타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요게 1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여기에 절반에 차지하고 있어요.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의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다면 건폐율 얼마 나오겠어? 그렇지, 절반이니까 50% 이렇게 되는 거라고. 내용 이해가요? 네.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4분의 1에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면적이 4분의 1에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 얼마 나오겠어? 25%. 그렇지, 25%. 나 센스 있네. 아, 대단하네. 그러면 여기에 4분의 3의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다 하면 얼마 나와? 4분의 3이면. 그렇지, 75% 나오지.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아, 그렇게 잘하면서 이게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100제곱미터다 하는데 여기에 33제곱미터에 들어오고 있어. 건폐율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33%. 그렇지, 33%. 내용 이해가요? 네. 100분의 33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잘 봅니다. 잘 봐요. 자, 대지 면적에 꽉 차게 건물이 이론상 이런 건물은 없어. 대지 면적에 꽉 차게 이빠이 들어오도록 될 거야. 대지 면적에 이빠이 꽉 차도록 들어오게 할 거야. 이런 건축물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볼 거야. 이렇게 들어왔다면 건폐율은 몇 프로 나오는 거야? 100%. 그렇지, 100% 나오지. 이런 건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니까 건폐율은 100%, 세 글자를 넘어 세 글자 수가 넘어가는 건 없다. 두 글자만 나온다. 내용 이해가요? 네. 두 자리 숫자만 나오겠지, 이하로? 네. 이렇게만 나온다는 것만 이해하고 첫 순환에서는. 자, 용적률 들어갈 거야.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이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이을 연자를 쓰는 거야. 이렇게 이을 연자, 이렇게 이었다. 바닥 면적을 쫙 이어가는 걸 얘기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쫙 이었을 때 이걸 뭐라 그런다? 연면적이라고 한다. 잘 봐요. 자,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어. 전부 다 일개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동일해. 연면적 얼마 나와? 500제곱미터 나오지? 자, 여기에 잘 봐요. 다른 생각하기 없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냥 대답 그대로 해줘야지.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돼. 자, 이게 B1, B2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이에요. 여기 목욕탕하고 있고, 여기 슈퍼하고 있고, 목욕탕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제곱미터씩 나옵니다. 100제곱미터씩. 100제곱미터씩 나와주면 이 건축물에 있어서 연면적이 얼마냐 그랬어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연면적이 얼마냐. 바닥면적 다 합한 걸 연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700. 그렇지. 700제곱미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내용 이해 가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다른 생각 하지 마요. 건축물에 있어서 연면적만을 얘기할 때는 지하층 바닥면적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세금 먹여야 되니까. 여기서 얼마나 하루에도 돈 100만 원 이상씩 세입이 되는데 이거 수입이 되는데 이걸 세수 안 먹일 거야? 자, 아무튼 뭐 다 이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돼 있다, 깊이와 관련돼 있다. 그렇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또 틀려.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돼 있는 게 용적률이다. 깊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래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할 때는 바닥면적, 즉 지하층의 바닥면적을 다 포함하지만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이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면적 포함한다 안 한다? 옳지. 이해 가요 지금? 지하층 바닥면적은 제1입니다.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다. 이렇게 되어지면 잘 봐요. 200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하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분의 연면적이니까 지하층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이죠? 500제곱미터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얼마 나와? 250. 그렇지. 250%야. 250%의 용적률이 나온다고. 250%라는 얘기는 잘 생각해봐. 대지 면적이 몇 배가 올라가는 거야? 2.5배. 그렇지. 2.5배지.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용적률 300%다 하면 대지 면적 몇 배 올라가겠어? 3배. 용적률 250%니까 2.5배 올라갔다며? 다시 용적률에 500%다 하면은 이 대지 면적이 몇 배가 올라가? 그렇지. 5배 올라가지.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올라가? 2배 올라가지. 자, 잘 봐요. 자, 여기에서 용적률에 있어서 100%라는 말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용적률의 100%를 이해하면 게임 끝. 계산할 것도 없음. 연대건대 알 필요도 없음. 용적률의 100%라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게 계산 문제가 읽으면서 답이 나온다. 용적률 100%라는 말을 이해하는 순간 읽으면서 정답이 나와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몇 분의 몇, 뭐 대지 면적이 얼마고 연면적 얼마고 곱하기 100 한다. 이거 할 필요도 없어. 자, 갑니다. 자, 용적률이 100%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용적률이라는 공식에 연대역에 건대역에 연대죠. 자, 그러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에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지겠죠. 백분율이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잘 봐주셔야 돼. 용적률이 100%라는 말은 이게 100%가 된다는 얘기는 이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같아질 때 곱하기 100이니까 100%니까 1분의 1이 돼서 1이 되니까 1 곱하기 100은 100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 가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즉 대지 면적과 이 연면적,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 이 내용이 똑같아질 때 이게 용적률이 100%가 되는 거야.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잘 봐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절반에 이 면적이 똑같아. 여기 절반의 건축 행위를 할 거야. 이 절반의 건축 행위를 할 때 그 용적률을 얼마로 지어라 그랬냐면 용적률 100%로 지어라라고 얘기했어. 그럼 몇 층 높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2층이 돼야지. 왜 그러냐면 대지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 면적이 2층 면적으로 올라가 버리면 게임 끝. 내용 이해 가요? 네.
여기에 있으니까 이걸 여기다 올려버리면 되는 거라고. 용적률 100%야. 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자, 용적률 100%로 건축행위를 하라 그랬어. 자, 그런데 여기에만 4분의 1에 지으라 그랬어. 4분의 1에. 자, 그러면 몇 층 높이가 되어질까? 그렇지. 4층이 되지. 왜? 여기 거를 갖다가 2층에다 올려버리고, 여기 거를 3층에다 올려버리고, 여기를 4층에다 올려버리면 게임 끝. 자, 용적률 100%라는 말은 다시 들어갑니다. 용적률 100%라는 말은 대지 면적의 몇 배가 연면적으로 올라간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로 올라간다? 한 배가. 그러면 용적률 200%라는 얘기는 이게 1분의 2가 돼야 돼. 대지 면적이 몇 배가 올라간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2배가 올라간다. 그래서 용적률 300%라는 얘기는 이게 3이 돼야 된다고. 1분의 3. 내용 이해가요? 용적률 1000%라는 얘기는 이 대지 면적의 몇 배가 건축물의 바닥 면적 합계로 올라가는 거야? 10배.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계산할 것도 없다, 이제. 계산할 것도 없다. 용적률 80%로 지어라 그랬어. 잘 봅니다. 용적률 80%로 지어라 그랬어. 이게 100제곱미터입니다. 용적률 80%로 지어라 그랬어. 여기에 40제곱미터에 짓는 거야. 40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해요. 40제곱미터. 용적률 80%로 지어라 그랬어요. 용적률 80%를 지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몇 층 높이로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2층이지. 1층에 40제곱미터, 2층에 40제곱미터 하면 80제곱미터가 되잖아.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80%라는 얘기는 100분의 80, 0.8이 나와야 된다고. 0.8배. 다시. 용적률 1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1배. 용적률 15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1.5배. 용적률 18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1.8배. 용적률 3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3배. 용적률 5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 0.5배. 2분의 1배. 내용 됐나요? 이게 이해가 가져야 제가 이 순환에서 문제풀이 할 때 이게 문제가 풀린다고. 어떤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용적률 300%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지 면적이 아무튼 3배, 4배, 5배 계속해서 건축물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 우리 건폐율이라는 것은 숫자가 두 자리 숫자만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리 꽉 차게 짓는다 하더라도 이 100%를 갖다가 이상이 되어지는 이 건폐율 100% 이상이 되는 건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 내용 이해가요? 그러니까 건폐율 300%, 150%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은 없는 거다. 그러나 용적률은 150, 300, 500, 600, 700 다 있다. 그럼 뭐를 하려고 하느냐? 자, 지금 좋아. 이해가 안 갈 거야. 문제 풀면서 다시 할 거야. 자, 건폐율은 뭐다? 건대. 용적률은 뭐다? 연대. 이거 잡아야 돼요. 다시 따라하세요. 건대, 연대. 건대, 연대. 자, 108쪽 갑니다. 108쪽. 자, 108쪽을 보면, 자, 108쪽을 보면 도표 나오죠? 이 도표에 별표 딱 치고 시험 문제예요. 이거 다 외워주셔야 돼. 별표 딱 치고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외워주셔야 돼. 됐어요? 자, 외워주시고, 자, 잠깐 107쪽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 보면 밑에 2번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이라는 표현 나오죠.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규모,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 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일 끝줄 같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끝에 조례로 정한다는 말만 밑줄 그어요. 밑줄만 걷습니다. 뭐 별표는 아니에요. 밑줄만 그어놨어요. 자, 108쪽. 108쪽 도표 갑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보니까 도표 보세요. 용도 지역을 세분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몇 개 나와요. 쭉 세워보세요. 몇 개가 나오고 있다. 옳지, 21개가 나오고 있다. 센스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센스 있다.
자, 그러면 자, 제 설명 드려야 돼요. 잠깐만요. 우리 용도 지역에 있어서 지금 21개의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금 볼 거야. 용적률을 볼 건데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을 볼 건데 자, 이게 21개가 나와야 되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시작해서 자, 불러요.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세 번째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일반 주거지역. 자, 네 번째가 2종 일반 주거지역. 다섯 번째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여섯 번째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자, 여기까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들어갑시다. 일곱 번째가 중심 상업지역 이렇게 되고 책 순서대로 합시다. 여덟 번째가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나와요. 유통상업지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상업지역에 해당이 되고 자, 공업지역 들어갑시다. 11번째가 전용 공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공업지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2번째가 일반 공업지역 이렇게 나와요. 13번째가 뭐가 나오고 준공업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공업지역이고 자, 녹지지역 갑시다. 녹지지역. 자, 14번째가 뭐고 자연녹지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연녹지지역 나오고 15번째가 뭐가 나오고 자,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나오죠. 자, 16번째가 뭐가 나오고 옳지 보전녹지지역. 지금 안 보고 잘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도시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관리지역 갑니다. 관리지역 가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죠.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나오고 자, 18번째가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요. 생산관리지역. 자, 19번째가 옳지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와줍니다. 관리지역이고 자, 20번째가 농림지역 이렇게 나오죠. 농림지역 이렇게 나오고 21번째가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건폐율을 딱 봐요. 건폐율.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되니까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출제됩니다. 자, 거기 보면 시행령 해가지고 법조문은 보지 말고 법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시행령 이렇게 나와요. 시행령을 보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보면 건폐율이 그 제일 위에 보니까 퍼센트 건폐율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50% 이렇게 나와요. 50% 이하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렇게 이하를 붙여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 이렇게 나오죠. 6657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잘 봐. 여기서부터 55에 6657로 이렇게 갈 겁니다. 55에 건폐율이 55에 6657. 이게 이제 건폐율은 두 자리 숫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자리지 세 자리 숫자는 아니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고. 자, 그러면 건폐율 55에 6657 이거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차량이 말이죠. 차량 넘버가 서울 55에 6657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어딘지 아세요? 지금 이제 차량 이 등록이 여기 넘버링이 좀 바뀌었죠. 여기 지역 없앴죠? 네. 왜 없앴는지 아세요? 서울 55에 6657 하면 55에 6657 서울 55에 6657 하면 주거지역이니까 이 차를 끌고 다니면 서울차죠? 서울 어디에 차야 이게 55가?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서울 55가 어디 넘버인지 아세요? 강남 넘버야. 이게 강남 넘버. 제 친구도 아무튼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시골 친구 중에 동네 친구 중에 은평에 사는데 은평구에 이 자동차 등록을 한 게 아니고 이 강남구청에 등록을 했어요. 왜? 뭐를 받기 위해서? 55 넘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차가 소나타 정도 차가 55 넘버를 딱 달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되냐면 저 집은 차가 두세 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제차가 55 넘버 딱 달고 다닌다면 강남에서 뭐 그래 도곡동에 타워팰리스 정도 살겠다 막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강남구가 월등하게 많이 거치는 거예요. 이게 서울의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울특별시에 살면서도 이 차를 어디에 등록을 해버리냐면 강남구청에 등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55 넘버를 받기 위해서요. 그리고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세수확보 차원에서 아주 문제점이 발생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걸 55 넘버를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한참 범죄 표적이 되기 시작해요. 여자가 딱 탔다 하면은 그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 주차장까지 가서 이제 뭐 살인사건까지 나고 돈 빼앗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발생하자. 안 되겠다. 빨리 이게 지역을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없애버리자. 그래서 지금은 이걸 지역색이 없앤 겁니다. 이거. 내용 이해가요? 왜 없어졌는지? 네. 자, 그러면 제 거도 55에 6657이었어요. 제 거 6657. 아, 왜 웃어버려? 제 거는 어디? 경기. 경기. 경기 55에 6657이다. 제 거가. 제 거 차량 넘버 알아놔야 돼요. 55에 6657. 따라서요. 55에 6657. 55에 6657. 제 거 차량 넘버 어떻게 돼요? 55에 6657. 그런데 제 차가 뭔 차인지 아세요? 제 차 보신 분 지하주차장에 받칠 때 보신 분 없어요? 제 차 모닝이에요. 모닝. 왜 웃어버려? 무시하는 건 아니지? 근데 차를 끌고 모닝 차 타고 다니면 엄청 무시당합니다. 깜빡이 키지도 않고 끼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잖아. 무조건 빵이야. 10대 중에 한 6대 내지 7대가 빵 그려버립니다. 제가 끼어들면. 빵을 안 그렸다 하면 제가 항상 고맙다고 비상라이트를 깜빡깜빡 해줘요. 이거 무시당합니다. 엄청 무시당하게 살아. 요즘엔 조금 그게 없는데 제가 이제 만 6년째 되는데 제가 한 30만 킬로 탔어요. 제가 이 차를 모닝을 잘 나갑니다. 지금도. 그것도 가스차. 가스차 모닝 처음 나올 때 제가 가스차를 요즘에 가스 대중화됐어요. 예전에는 뭐 장애인만 뽑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뽑을 수 있어요. 가스차가 뽑으니까 지금 리터당 제가 청주에서 주로 넣는데 가스를 거기가 750원이요. 그런데 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75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나는 타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고속도로 이게 절반이에요. 통과할 때마다 절반입니다. 상당히 이게 아무튼 경제적이에요. 돈이 좀 됩니다, 이게. 이게 냄새만 맡으면 가요, 냄새만. 이게 제가 지금 뛰는 게 리터당 한 10km를 뛰어요. 그러면 750원 가지고 10km를 간다는 얘기예요. 버스 요금과 거의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냄새만 맡으면 가요. 그래서 제 거는 이 고속도로 휴게소 금방 갔다 하면은 막 10km가 더 붙어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막 하는 거야. 냄새 맡으면 가는 차예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내가 모닝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내가 그랜저나 이 소나타 여기한테는 집니다. 이게 가다 보면. 그런데 국도를 달릴 때는 내 차가 엄청 잘 달려요. 국도로 갈 때는. 이 그랜저나 이런 거 에쿠스 이런 거 나를 못 따라와요. 딱 문 왼쪽 딱 열고서 장갑이 있어요. 가죽 장갑. 쇼트랙 연상시켜야 돼. 완전 손을 딱 한쪽을 짚고 막 돌잖아요. 못 따라온다. 그랜저 같은 건 넘어가 버려요. 원심력 여기서 빡 밖으로 가버린다. 내 거는 딱 핸들링이 아주 용이롭다. 땅 딱 짚고 돌잖아. 참 다른 거 못 따른다. 모닝차 넘버가 어떻게 돼요? 경기 55. 경기는 빼고. 지금 나 세종으로 이사 왔으니까 55에 6657. 모닝차 합격하시면 제가 모닝차를 태워드린다고 항상 이때쯤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 합격하신 분들이 모닝차 타겠다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고속도로에 한 120, 140까지 나와요. 사실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계속 뛰다 보니까 어디가 진짜 이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고 설치되어 있고 저건 가짜다 이게 다 알아요. 제가 다 걸려봐서 알지. 진짜요. 제가 다 압니다. 경부, 민자 이런 거 춘천까지 전부 다 알아요. 중앙고속도로까지 그리고 호남선 여기까지. 대구 강의를 할 때는 KTX를 타고 다녔으니까 제가 모르고 그건 몇 개가 있는지 제가 몇 개가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어요. 가다가 내 거는 악셀레터를 안 밟으면 바로 10씩 떨어져 버려요. 그럼 브레이크 밟을 것도 없어요. 악셀레터 안 밟잖아. 그냥 거의 서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저기에서 나타났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타났다면 엑셀레터를 딱 떼기만 하면 바로 80, 90에서 80, 막 70 이렇게 떨어져요. 합격하시면 제가 한번 태워드리겠습니다. 140으로 밟아드릴 테니까 저기 우리 롤러코스터를 갖다가 타는 기분일 거예요. 엄청.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가 여기 우리 천안 넘어지면 말이죠. 시속 110km 제한 속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편도 여기서 요거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서울로. 그러면 여기에 버스 이게 전용도로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잖아. 밤에는 말이죠. 제가 수업을 마치고 탁 광주에서 옛날에 그 원주 강의 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거 한 5시간 걸립니다. 제가 광주에서 가다 보면 나 미치는 거야 그냥. 가다가 어디에서 자냐면 휴게소도 자고 막 그래. 그 다음날 원주에서 강의해야 되니까. 그럼 고속도로 가죠. 고속도로 딱 타잖아. 내가 여기 타잖아. 버스 정류소 놔두고. 그럼 버스가 고속도로 심야에도 120씩 달려요. 트럭도 110씩 달려요. 트럭. 요즘에 트럭들 좋아가지고 트럭도 엄청 과속을 해요. 내가 한 100km를 이렇게 정규속도로 가잖아. 그 다음에 여기 트럭 가잖아. 트럭이 이렇게 가잖아. 그 다음에 여기 고속버스 이렇게 가잖아. 고속버스 한 120으로 달립니다. 밤에는, 심야에는. 그 다음에 여기 트럭도 한 110으로 달려요. 내가 100이 지금 뒤처지잖아. 응? 가다 보면 막 옆에서 왕 하고 2개 간다고.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힘이 더 나와버려. 10km가. 나도 110으로 간다니까. 바람에 의해서. 자, 다시 우리 제 거 차량 넘버가 어떻게 돼요? 55에 6657입니다. 잡아야 돼요. 55에 6657. 잘 보세요. 자, 조금만 한번 설명만 드릴게요. 원래 이게 이렇게 왜 이게 50이냐? 제 1종 일반주거적, 2종 일반주거, 3종 일반주거적 6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60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3종 일반주거적 고층 한도를 갖다가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건폐율을 이걸 강화시킨 거야. 원래는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용은 50,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적은 60, 준주거적은 70이었는데 제 3종 일반주거적의 건축물의 층수를 고층을 높인 거야. 막 4, 50종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걸 줄어든 거야. 강화시킨 거 건폐율만큼은. 일단 뭐 그런 것까지 알 건 없고 따라서 합니다. 55에 6657. 55에 6657.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상업적 갑니다. 모닝차를 끌고서 이제 원래 법조문을 보면 유통상업지역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근린상업지역부터 나오는 거예요. 좀 이용이 쉽게 이제 90, 80, 이렇게 7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법조문을 보면 근린상업지역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할 때는 그렇게 나오면 제가 법조문대로 할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모닝차를 끌고 가서 갈팡질팡한다 해서 7을 위에 들고 80을 그 유통상업지역 미치니까 갈팡질팡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9887 뭐 갈팡질팡 해도 괜찮고 9887 이렇게 순서가 지금 여기는 조금 외우기 쉽도록 90, 80, 70으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 따르세요. 9887. 9887. 그러니까 어떤 책에는 여기 근린상업적을 먼저 쓰고 유통상업적을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법조문 그대로 순서대로 엮은 거고 우리 책은 조금 외우기 쉽도록 좀 한 건데 뭐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런 때는 이제 9887에서 갈팡질팡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갈팡질팡 모닝차를 타고서 상업지역에 가서 뭘 살까 갈팡질팡 하다가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오는데 이 공업지역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공업지역으로 빠져나오니까 전부 다 쇠가 있어요. 쇠가 철철철로 갑니다. 따라서요. 철철철. 공업지역 철철철. 공업지역 철철철. 55에 6657. 9887. 법조문대로라면 갈팡질팡. 법조문대로라면 이렇게 나온 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놓고. 자, 공업지역 철철철. 공업지역 철철철. 옳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게 계획관리지역만 이게 40이에요. 계획관리지역만 40%고 나머지가 모두 다 요게 20%입니다. 20%. 일단 따라서 합니다. 계획관리지역 40%니까 개사. 이 애완동물을 말이죠. 키워보기 전에는 진짜 저는 애완동물에 대한 어떤 혐오? 뭐 이런 거, 기피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친척 집에 무슨 놈의 애완동물을 누가 기르고 있다면 나 그 집에서 밥을 안 먹어요. 밥 먹고 가라 해도. 친척 집에서. 왜? 털난이니까. 그냥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딱 한 3년 전 일이네요. 한 3년 전에 제 딸내미가 내가 그런 걸 극히 싫어했거든. 고양이를, 이 조그마한 거 새끼 고양이를 사온 거예요, 이게.
예? 그 세뱃돈 모아가지고 2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야. 그것도 털만이 날리는 페르시안 고양이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 제가 말이죠. 골목길을 딱 가다가 고양이가 딱 지나가잖아요. 절대 제가 그 길 안 가요. 바로 후진합니다. 후진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제가 다른 길을 가요. 앞길을 딱 치면 기분 나빠가지고.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고양이는 완전히 막 눈도 안 맞추시려고 그래요. 제가. 그랬는데 페르시안 고양이를 사온 거예요. 그날 어떻게 했어요? 난리 난 거지. 제가 일산에서 그때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갖다 줘라. 돈 20만 원 내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갖다 줘라. 울고 불고 또 난리야 또. 그래 막 나 싫다 진짜. 그러면 내가 이제 조건을 걸었어. 그러면 네 방에서만 해라. 너 뭐 비염 걸리든지 말든지 말면 시간도 안 쓰고 막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네 방에서만 기르는 걸로 딸내미 방에서만 기르는 걸로 조건을 걸고서 놓아뒀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살금살금 나와. 내가 싫어하니까 싫어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드론으로 자고 있는데 배 위로 올라와요. 이 고양이는 말이죠. 상당히 생뚱맞습니다. 이거 정을 안 줘요. 아주 얌체 같아요. 거기에부터 그때부터 이제 고양이에 대한 매력에 빠지는데 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요. 그 다음부터는 막 내가 비염 걸리고 막 했는데 그래도 이뻐 죽겠어요. 진짜 이쁩니다. 이건 진짜 한번 애완동물을 길러보지 못한 분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저는 이게 혐오스럽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양이는 길고양이 만나더라도 이제 반가워요. 막. 그래 가지고 다니던 뭐라도 햄이라도 좀 주고 싶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정을 느껴요. 가슴이 많이 아프고 길고양이들 보면 진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진짜 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키우고 있는 개를 갖다가 사라 그러니까 팔라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나고 해가지고 20분 따르세요. 개사 사간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지. 따르세요. 전부 다 2요. 20%입니다. 자 따르세요. 55에 6657 제 차량 넘버입니다. 55에 6657 9887 갈팡질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철철철 공업지역 철철철 개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용적률은 하한치는 출제가 안 돼요. 상한치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상한치만 잡으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용적률은 몇 프로 이상 몇 프로 이하라고 되어 있죠. 가로 열고 오른쪽에 시행령에 보면 50% 이상 100% 이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50% 하한치는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상한치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흘끗흘끗 보면서 저희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이거 보면 제 일정 전형무지가 50%, 55에 6657 이렇게 나오죠. 이 50%의 더블을 잡습니다. 더블이니까 얼마예요? 100%예요. 100% 이하입니다. 이렇게 100% 이하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여기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씩 올라가야 되냐면 50씩 플러스를 해야 돼요. 50씩 들어갑니다. 자, 불러요.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이죠. 잘 보세요. 이게 350 해버리면 안 돼. 준주거 지역에서는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500이에요. 500% 갑니다. 500% 이하인데 여기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100, 150, 200, 250, 300에 껑충 500으로 갈 겁니다. 껑충 띄었다고 일단 따라서 합니다. 껑충 500. 껑충이 중요해. 껑충 빼먹으면 틀려. 다시 가요. 저 같이 갑니다. 시작.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다시 가요. 시작.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이렇게 가는 거야. 껑충 500. 자, 그 다음에 껑충 500이고 자, 잘 보세요. 여기 봐요. 상업지역 갔어요. 상업지역은 이 500에다가 더하기 1000을 해줘야 돼. 그래서 1500이 갑니다. 1500. 1500에서 마이너스 200씩 하매요. 마이너스 200씩 감하니까 1300, 1100, 900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린 상업지역이 위에 나왔을 때는 갈팡질팡으로 가면서 200씩 마이너스예요 하면서 뒤집혔다 900, 1100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법조문이 순서대로 나왔을 때는 우리 책에는 그냥 순서대로 9887에서 이렇게 용적률이 상한치가 큰 것부터 이렇게 썼어요. 200씩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봐요. 따라서 합니다. 1500. 자, 200씩 마이너스요. 시작. 1300, 1100, 900. 다시 가요. 시작.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돼요.
잘 봐. 잘 갑니다. 다시 용적률 제1중 전 주거지가 상한치 시작.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껑충 500이지? 잘 봐요. 왜 껑충에서 500 했냐? 여기에 보니까 너 300부터 다시 해 이렇게 갑니다. 300%요. 왜 300부터 다시 해? 왜 껑충 500 했어? 300부터 다시 해 이렇게 됩니다. 300부터 다시 하니까 300, 350, 400이 되는 거야. 자, 저 따라서 합니다. 300부터 다시 해.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다시 가요. 위에서부터 시작. 100, 150, 200, 250, 300, 껑충 500.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000을 더해서 시작. 1500, 마이너스 200씩. 1300, 1100, 900. 자, 왜 300부터 이 껑충 해서 300에서 껑충 했느냐? 300부터 다시 해. 자, 따르세요.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다시 300부터 다시 해. 300, 350, 400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자, 여기 보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치가 500이고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상한치가 400이야. 여기까지 차이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용적률의 5배, 이게 5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이 몇 배가 올라가고 5배가 올라가고 400%라는 얘기는 몇 배 올라간다? 그렇지, 4배가 올라간다. 따라서 어느 용도 지역,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어느 용도 지역이 건축물 높이가 더 높게 올라가게 해서 더 높게. 그렇지, 준주거지. 준공업지역이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네. 얼마만큼? 100%니까 대지 면적만큼. 이 문제 나오면 준주거지역이 준공업지역보다 대지 면적만큼 더 건축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이런 내용. 한 배 더 올라간다. 한 배. 이건 5배고 이건 대지 면적이 4배니까. 이건 5배고 4배니까 한 배가 더 올라간다. 대지 면적이. 그렇게 된다. 올라갔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우리 부동산 공법을 잘 봅니다.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법조문을 보면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순서가 이렇게 됐어. 괜찮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이게 생산녹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는 이거 하나야. 관리지역 안에서는 계획관리지역 하나고, 녹지지역은 생산녹지, 자연녹지. 성자를 생자로 읽었어요. 성자 개만 부동산 공법을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고 나머지는 모두 80점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자 개만,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는 모두 80점. 나머지는 모두 80점. 생자 개만 100점 맞고 나머지는 모두 80점. 자, 다시 봐요.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이쪽. 저거 보지 마세요. 저거 보지 마요. 저거 보지 말고. 자, 여기 갑니다. 제 거 차량 넘버 어떻게 되죠? 55에 6657 이렇게 되죠? 자, 상업지역입니다. 9887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들어갔어요. 공업지역 뭐가 나오죠? 철철철 나오죠. 철철철 나옵니다. 뭐만 40%고 개사 이렇게 되고 나머지 모두 얼마다? 옳지, 20%입니다. 자, 50에 있어서 더블 잡습니다. 얼마예요? 100%입니다. 여기서 50씩 올라가죠. 시작. 150, 200, 250, 300. 껑충 500. 껑충 500이 아주 중요하다. 자, 1000을 더해야 되겠어요. 얼마예요? 1500, 210 마이너스다. 1300이라고. 옳지, 1100이고 900이다. 자, 300에서 다시 해. 300부터 다시 해. 300에서 350이다. 옳지, 400이다. 500, 400 구분해 주시고 요거. 자, 그 다음에 누구만 지금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만은 얼마가 되고 100점 맞고 나머지는 모두 얼마다? 80점 맞았다. 됐어요.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올라간 프린트물 풀어봐야 돼요. 지금 정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입니다. 이따가 풀어요. 이따가.
10번 문제, 11문제 쉬는 시간에 풀어가요. 자, 잠깐만요. 그러면 좋아.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만 이해를 시키고 좀 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 시험 문제는 55, 06, 57 이렇게 외우면 돼. 여기서 끝. 시험 문제는 10번과 11번 같이 나와. 내용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만 이해를 시킬 겁니다. 잘 봐요. 자, 제1종 전형주기에서 50%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말이죠. 정확하게 50% 이상, 50% 이상, 100%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주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건축행위 건폐율 50%를 적용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가 아니요. 지금 현재. 자, 이게 100% 용적률에 이게 100%까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얘기해 드릴 거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내용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령까지 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각각의 도시군마다 계획이 있겠죠. 도시군 계획에 있어서 조례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요? 조례로 정해라 이런 뜻이요. 이 말 이해가? 정해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땅 가진 자는 50% 미만으로 용적률 50% 미만으로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있는 거야. 있는 거. 없다가 아니고 이 안에서만 건축행위를 하라 이 뜻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건축행위를 하라 이 뜻이 아니고 이렇게 법령에서 딱 정해줬어. 정해놓으면 천안은 천안시 조례로 여기 이 사이에서 용적률을 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 조례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60%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상한치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천안시 조례를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40% 용적률 40%가 된다 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조례로 보면. 그런 건 아니 조례로 정하는 걸 보면 이 안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뜻이라니까. 조례로 정해라 이 뜻이지 우리 갑이 건축행위를 해라 이 뜻이 아니야. 지금 조례를 먼저 정하게 되어지면 조례를 갖다가 조례 밑에서 갑이 건축행위를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다시 이게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이야. 이렇게 법에서 딱 정해놓으면 각각의 천안은 천안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청주는 청주대로, 여기 예산은 예산대로 조례로 해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우리는 100으로 하겠다, 우리는 90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네. 정해라는 뜻이 갑이 건축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내용 이해가? 네. 자, 그러면 봐봐. 천안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여기를 건폐율을 40%로 이하로 했어. 그러면 이제 40% 이하에서 짓는 거야. 갑은. 내용 이해가요? 안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천안에서는 조례로 80%로 정했어. 용적률을. 그럼 80% 이하로 짓는 거야. 안 지을 수도 있고 10%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갑은 건축행위를.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울 영등포역에 가면 거기가 영등포 로타리가 나오고 거기에 재래시장이 있고 영등포 시장이 있고 하는 이 상업지역이 무슨 상업지역이냐면 일반 상업지역이야. 일반 상업지역이 되어지는 영등포 로타리 일대가 용적률 얼마를 받냐면 374%를 받아. 이 말 이해가? 왜 374%인지?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1300%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건 법령에서 정하는 거고 요 이하에서 다시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등포 로타리는 지금 서울시 특별시 조례를 보면 374%를 받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명동에 가면 이게 중심 상업지역이 나온다고. 중심 상업지역은 지금 서울특별시에 보면 571%인가 이렇게 돼. 이 말 이해가요? 네. 원래 1500% 이하에서 조례로 다 정해라 이 뜻이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곳이 있어. 뭐 한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한다 그러니까. 땅 내준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한 곳이 있는데 이게 가락시형 아파트. 가락시형 아파트 단지하고 그 다음에 개포주공 아파트요. 개포주공 아파트가 똑같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고 지금. 왜 땅 내놓으니까 더 높은 건축물이 올라오도록 했다. 근데
가락시형 아파트는 지금 얼마를 받고 있냐면 248%를 적용받고 있는 거고 3종인데 자 248%, 그 다음에 개포 주공이 286%인가 7%, 요 정도를 받고 있어요. 234%다. 234%. 이렇게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각각 조례로 다 달리 정하는 거야. 조례로 다 달리 정하는 거야. 이걸 적용받는 뜻이 아니고 이 밑에서 조례로 다 가는 거야. 그럼 조례는 다 조례마다 어떻게 틀려 같아? 그지? 그러면 시험은 조례까지 나와 법령에서 끝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유란 얘기야. 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됐어.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